네, 오늘 주제는 중간고사 끝이 아닌 시작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첫 시험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중학교 때랑 좀 다르죠, 상황이.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공부법 설명회든 아니면 입시 설명회든 했지만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와닿으실 거예요. 자, 일단 학생들 전부 다 이 시험 치른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 뭐,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나 저는 다 치러봤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요새는 중학교 2학년 때 첫 시험을 치르고 또 한창 이제 코로나를 겪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 경험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요번에 나름대로 애를 썼을 거예요. 그 나름대로 애쓴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일단 격려를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또 잘 본 학생들이 있고 또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실패, 실수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풍생중, 풍생고를 나오고 그리고 의대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교에서 100등을 했습니다. 400명 중에. 지금으로 치면 4등급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전교 네, 1등을 했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 제자들도 뭐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제 제자들도 뭐 인류대에 갔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갔든 다 이런 실패의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좌절하거나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보면은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수능 끝난 다음날 교실도 이런 느낌이죠. 좀 이렇게 좌절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제 설명의 주제로 적었지만 잘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뭐 잘못했다고 좌절하지 마라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이런 거는 괜찮은데 고등학교 1학년들, 고등학교 2학년들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 좀 물어볼 텐데 이게 뭐냐? 그죠? 예, 해죠, 해. 해맑음. 그죠? 해맑다. 좋은 말이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입시에 대해서 지금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뭐 그냥 뭐 시험 치렀고 시험 끝나고 나니까 기분 좋고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은 제일 먼저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잔소리 한다고 듣지 마시고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입시라는 거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좀 진지하게. 입시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왜 이 야밤에 모여서 이런 설명회를 듣고 있는가? 그죠? 왜 그렇게까지 애달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왜 학원비를 그렇게 내고 공부를 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냥 해맑을 때는 중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입 설명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진지하게 앉아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자료를 듣고 뭐라도 하나 건지려고 하는가? 왜 대치동뿐만 아니라 성남에도 그렇죠. 수많은 이런 수학 학원들, 학원가들이 형성되어 있는가? 왜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있는가? 저도 수능 시즌이 되면 한 번씩 절에 가서 절을 합니다. 저는 뭐 불교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염원하고 싶은 거죠. 절에 가서 108회 드리고 우리 아이들 찍어서 하나라도 더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절을 하는데 왜 그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님들하고 저는 다 알아요. 왜 그런지. 자, 학생들 중에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잘 아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이제 롤이라는 게임이죠. 롤에서 이제 무한의 대검이라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런 아이템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죠? 열심히 CS를 갖다 먹는다 그러죠. 몬스터를 잡아가면서 뭘 모으죠, 막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사고 그것들이 조합이 돼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하물며 게임에서도 게임이 참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한번 살펴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게임에서도 열심히 CS를 먹어서
아이템들을 사고 그걸 잘 조합해서 궁극기의 어떤 무기들을 만들어낸다. 입시도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 무한의 대검이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으기도 어렵고 됐다. 조합하기도 어려운 좀 가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 이게 무슨 게임에서도 하물며 이런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머 목소리 안 입시를 들려 여기? 치러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예전에는 학생들한테 그랬었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될까? 그럼 공부를 왜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효도를 왜 해야 되느냐. 좀 부모님한테 효도를 왜 해야 되느냐. 이걸 왜로 접근하진 않잖아요. 그냥 하는 거지. 낳아주시고 뭐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학생들한테 공부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거 마땅히. 근데 거기서 이제 왜를 찾자면 굳이 왜를 찾으면 이제 어떤 손해와 이익의 어떤 계산법이 되게 되는데 이런 이익으로 접근을 하자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입시는 이런 것들의 어떤 가장 첫 발걸음, 처음 단추를 잘 꿰야 다음 단추들도 잘 꿰신다 들어보셨죠? 입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현실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저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요. 안정적인 뭐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겁니다. 공부는 어떤 시련을 갖다 겪는 거예요. 굉장히 좀 힘들죠. 저도 학창 시절을 겪어봐서 알아요. 그런 시련을 겪어내는 거고 거기에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자신감도 얻어보고 좌절감도 얻어보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은 이 다음 과정이 성인이거든요.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이 되면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뭐 하다못해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죠.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런 경험들이 학창 시절에 생기게 됩니다. 또 굳이 또 하나를 찾자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마다의 재주가 있는 거니까. 근데 열심히 했을 때 뭔가 성공한 기억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뜬구름 잡는 말들이 좀 와닿지 않으면 이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겠죠. 그죠? 좀 더 쉬워지기도 해요, 확실히. 제가 이제 풍생고에 우반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반과 평반이 있었습니다. 우반이 좀 잘하는 반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에 많이 갔거든요. 지금 동창회에서 만나보면은 나름대로 좀 편하게 살아요. 대기업에 취업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공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 이따가 다이아몬드 얘기는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꼭 얻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유레카, 이거 아시나요? 그죠? 이제 왕관의 무게를 재라, 뭐 이렇게 했죠. 안 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근데 목욕하러 갔다가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아, 왕관의 부피를 이걸로 재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유레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 입시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냥 해맑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해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입시가 되게 소중하고 나한테 중요한 거구나. 저희 아들이 아빠 나 이거 나한테 소중한 거야. 이거 아빠 줄게. 소중한 거. 입시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소중한 겁니다. 내 인생에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 그 점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슬램덩크는 저 때만한데 요새 다시 나오고 있어서 한번 따와봤어요. 자, 난 너보다 더 많이 득점할 것이다. 퇴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알고, 입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리고는 결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점수를 올리고야 말겠다. 기말고사까지 50일 정도 남았어요.
이 50일에 내가 만약에 인생을 바꾼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50일 동안에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50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소중한 기간이 됩니다. 여러분도 제가 현장에 있으면 좀 더 고양시킬 수 있겠지만 이 결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 입시는 소중한 거구나. 자, 나 올리고야 말겠어. 해볼 거야. 이런 결의가 들어야 그 다음 얘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백호가 그러죠. 하도 퇴장을 당하니까, 그죠? 채치수를 찾아가서 퇴장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죠?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선생님,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 점수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 주세요. 그죠? 입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결의를 하고 나 잘해봐야지. 그리고 나서 방법이죠. 저는 방법은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입시의 중요함과 결의를 갖다 북돋기 위해서 이야기도 좀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방법이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효성고고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여학생인데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점수가 오를 수 있을까요? 수학. 효성고 수학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효성고 수학은 개념 유형, 그다음에 유형 심화, 최고 심화로 나누었을 때 최고 심화가 15점 정도 돼요. 15% 정도. 유형 심화도 거의 뭐 한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여기 한 70% 되겠죠. 효성고 시험지는 딱 앞뒤 양면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장이 좀 비교적 쉽고 뒷장에 객관식들, 주관식들이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얘를 맞춰야 1, 2등급이 되죠. 근데 이 친구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제가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계획서를 써라. 안 쓰고 있구나. 자투리 시간은 어떻게 활용해라. 저 어려운 문제 풀어봐야 된다. 등등. 그럼 이걸 언제 할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친구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감이 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결과예요. 200명 중에 75등이면 거의 4등급 막바지에 있는 학생인데 이렇게 되면 2등급까지 올라간 거죠. 4등급 끄트머리에서 2등급이면 그죠? 여기 수원대에서 거의 중앙대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지금부터 시험이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은 1년에 4번씩 있으니까 그죠? 8번, 10번 보면 돼요. 10번. 10번 중에 한 번은 지금 본 거예요. 나머지 9번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Q&A로 이제 여러 가지 질의들을 좀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더라도 중간고사는 뭐 생각처럼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저는 그러면 이제 수시는 망한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자, 이 작년 데이터인데요. 중간고사 때 학원생들 평균점이 70.83이었습니다. 기말고사 때 65.64였고요. 제가 이 설명회를 작년에도 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말고사 점수가 떨어지니까.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지금 5월이잖아요. 6월, 7월이 있는데 7월 초나 한 초중 정도가 이제 이때는 시험입니다. 기말고사. 그러니까 이건 없는 거고요. 6월에 4주가 있고 5월에 3주 정도가 남아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수행평가도 있을 겁니다. 총 7주간의 스케줄이에요. 중간고사에 비해서 굉장히 짧죠. 중간고사는 겨울방학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짧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희 학원의 학생들이 훨씬 적게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 평균을 내면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또 어려워요. 지금 평면좌표, 원방,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이 다 함수랑 관련된 도형편들이죠. 도형이 원래 제일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바꿔 말해서 떨어질 거니까 너네 떨어져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떨어질 때 그때 올라가면 그게 승부수가 되는 거예요. 승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 다른 행동을 취해서 내가 역전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행평가도 있는데
평가 계획입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보통 요새 많이 채택하는 건 6대 4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5월 1주에서 6월 2주, 지금 받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기간에 수행평가가 15%가 있죠. 그죠? 그럼 수시로 보는 게 10%가 있고, 그럼 아직까지 여기 한 20%, 그 다음 여기 2차 평가도 30%죠. 그죠? 이 정도 남아있는 거고, 수행평가를 앞에서 잘 봤다면, 앞에 있는 요 15% 옛날에 본 거, 지금 볼 수도 있겠네요. 5월 3주까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 요 수행평가까지 잘했다면, 그러면은 1차 지필평가 요거만 지금 이제 끝난 거잖아요. 30%. 그죠? 역전의 시나리오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원장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0점 정도가 평균점인데 내가 뭐 40점 받았다. 그 다음번 80점 받았어요.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많아요. 제 얘기를 듣고 실행에 옮기면 가능해집니다. 제가 뭐 종교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당연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희망은 있다. 그죠? 자, 1학기 내신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점수가 떨어져 나갈 거고 아이들이 점점 지쳐갈 때 내가 좀 그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는 거. 자, 요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현재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이 평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학습 습관과 관련된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중학교 시험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신규 상담 때 물어봐요. 중학교 때 국어 점수 한 80, 90점 정도 받았고 과학 점수 90점 받았대요. 너 어떻게 공부했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물론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그냥 학교에서 좀 프린트만 읽어봤는데요. 뭐 책만 좀 읽어보고 들어갔는데요. 천재인가요? 책만 읽고 90점 받았다? 프린트만 보고 90점 받았다? 그죠? 뭐 재주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시험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별다른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노력 없이 얻은 결과는 가치가 없습니다. 보통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어려워요.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돈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행복해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건강해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치 없이 결과를 얻어왔으면 습관이 좀 무너져 있을 거거든요. 아, 공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와보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씩 가다듬어 가야 됩니다. 고등학교에 맞게, 입시에 맞게, 학습 습관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는 방법까지. 일단 그게 하고 싶다면 그게 우선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들 많이 봤어요. 뭐 반에서 잘했고 중등 내신도 높은데 고등학교 와서 좀 망했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현재 스코어. 자, 야구 아시나요? 야구? 야구 9회까지 있죠? 지금 이제 1회 막 지났을 뿐이에요. 1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역전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죠. 온 국민이 열광하던 그런 한일전 좀 많았죠. 자, 입시는 크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특별 전형을 제외하고. 자, 그리고 인서울의 모집 정원은 저는 인서울 가자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물론 점수가 좀 안 되면 최소 가천대 이렇게. 자, 교과 10%, 종합 40%, 논술 10%, 정시에서 40%를 선발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시험이 망한 거는 만약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망했다면, 그죠? 1학년 1학기 내신 결과 적었지만 중간고사만이잖아요. 기말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랬다고, 이 1학기를 다 망했다고 쳐도 5분의 1의 영향을 가지겠죠. 5학기를 평균 내는 거니까, 교과 전형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평균 내는 겁니다. 그럼 1-1이 망했으면 5분의 1은 망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의대나 최상위권 대학을 지망하고 싶은데 현재 3등급 정도 된다. 그럼 솔직히 망했죠. 교과가. 하지만 종합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영향비미라고 적어놨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거꾸로 물어볼게요. 만약에 아까 저 같은 사람이 있다고 볼게요. 1학년 1학기 때 4등급 받았어요. 근데 2학년 2학기부터 1등급 최상위권에 있어요. 점수가. 중앙대에서 뽑기 싫어할까요? 아니면 고려대에서 못 뽑을까요? 서울대에서? 실력은 되잖아요. 만약에 실력이 된다면 내신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약간 그렇긴 한데 내신은 왜냐하면 학교별로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죠? 우리 학교 시험 수준이 좀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4였는데 1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전형이에요. 종합적으로 보겠다. 당신의 우리 학생의 발전 스토리까지도 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합전형은 영향이 미미합니다. 논술에도 영향이 없다고는 안 적고 미미하다고 적었는데 논술은 내신이 들어가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내신이 5분의 1만큼 망했으면 그만큼 들어가겠죠. 하지만 영향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논술도 보지만 수능도 보고요. 내신도 보는데 이 중에 가장 비중이 낮은 쪽이 내신 쪽이에요. 물론 학교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수능 시험은 내신 아예 안 봐요. 영향이 없죠. 40% 선발하고 인서울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직은 시작인 단계라 그랬잖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죠? 저 시험 끝났고 점수 안 나왔으니까 뭐 학원 바꿀래요? 혹은 뭐 저 딴 거 해볼게요.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자기를 바꿔야 뭔가 바뀔 거예요. 그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전에 12월에 제가 설명회 할 때, 그 다음에 3월에 학생부 설명회 할 때 이 얘기를 다 드렸는데 항상 좀 계속 볼게요. 이거 꼭 외우세요. 퍼센트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요 선 두 개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1, 2, 3등급은 상위 20%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인서울이에요, 여기가. 우리 여기가 황금대지잖아요. 그래서 황금돼지 아이들 이제 아이들 수가 많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까지가 인서울이 선발이 될 수가 있고 3등급이 되면 된다고 보면 돼요. 3점 몇이 아니라 2점 몇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인서울이 내는 상위 20%는 세 개로 쪼개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제일 잘한 거 1, 그 다음 2, 그 다음 3.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겁니다. 4등급은 하나가 20%예요. 그죠? 20에서 40%까지잖아요. 20에서 40%까지. 4등급만 보면 23에서 40%죠. 이 하나가 이 세 개에 맞먹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얘는 하나가 20%짜리, 5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20%짜리. 굉장히 넓은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끝에 국민대가 있다 그러면 세종대 국민대. 그럼 이 끄트머리에 수원대가 있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대학들이 많잖아요. 당국대, 가천대, 뭐 한양 에리카, 고려대 세종, 강남대. 그 대학들이 다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3점 몇 등급 사이. 그래서 지향해야 되는 점수는 3등급이에요. 3등급 이상을 받는. 그래서 학생들마다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3등급 이상은 공격 라인이 될 거고 4등급은 방어 라인입니다. 4등급을 딱 들어오면은 뭐 학생에 따라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성적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4등급에 들어오면 좀 긴장이 돼야 돼요.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5등급 완전 경고선이고 대학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게 등급대로 하다 보니까 감이 안 와서 4등급에서 3등급 됐어요. 그러면 하나 올랐잖아요. 그럼 뭐 잘한 건지 느낌이 안 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수원대에서 인서울이 되는 겁니다. 수원대 갈게 인서울이 되는 거죠. 선생님 저 3등급이었는데 4등급으로 떨어졌어요. 하나 떨어졌잖아요. 그죠? 인서울 갈게 수원대 간 거예요. 4등급에서 5등급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수도권 갈게 지방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4, 5등급은 스펙트럼이 넓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 3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 4등급은 받으면 이제 경고등, 5등급은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시험 결과 이제 나오겠죠? 그 결과랑 이번 이제 중간고사 결과 플러스 기말고사 결과 플러스 수행평가 결과 이 세 개를 다 해서 1학기 내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뭐 이렇게 그냥 막 하면 안 되죠. 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학생부 교과는 일단 수시라는 전형에는 수시 들어보셨죠? 저 수시로 학교 갈 거예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학생부 교과가 있고 교과, 학생부 종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전형을 합쳐서 수시라고 하고 이 세 가지 전형을 합치면 전체의 60% 정도 됩니다. 인서울권에서. 수도권에선 70% 되고요. 지방권은 80%예요. 수시로만 뽑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일단 인서울 얘기를 주로 할 거니까 가천대 이상.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중에 10% 정도를 선발합니다. 종합 전형은 40%, 논술은 10%. 그다음 나머지 40%는 정시에서 선발을 하죠. 그중에서 이 학생부 교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학생부 교과는 말 그대로 학생부가 학교 생활 기록부인데 학생부에 등급도 기재되어 있고요. 세특이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뭐 동아리 뭐 했는지 출석이 어떤지 이런 것들 다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얘만 보는 겁니다. 등급. 자, 그러면 선생님 저 이과로 갈 건데 사회는 안 중요한가요? 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서울권의 최상위권 대학은 국영수 아니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전 과목. 가정 뭐 이런 것도 다 반영해요. 그다음에 중위권의 대학들은 국, 영, 수, 사, 과, 한 이렇게 반영합니다. 한국사까지 6과목. 그다음 중위권에서 약간 아래 중하위권. 근데 중하위권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요. 외대 같은 데거든요. 그런 데는 국, 영, 수, 과만 반영합니다. 혹은 사회, 문이과에 따라. 그죠? 학교가 조금 내려갈수록 과목 수가 좀 줄어들고요. 이 과목들의 평균을 보는 겁니다. 등급의 평균. 자, 예를 들어서 1학년 이번 시험 국영수 사과가 있는데 이 3등급 받았다. 그다음 여기는 2등급이고 여기는 4등급 받았고 요거는 뭐 많이 보는 스토리인데 이렇게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교과 전형은 간단해요. 이거를 토탈하면 되죠. 그럼 토탈하면은 다 더하면 17이네요. 제가 좀 잘못 잡았네. 17을 5로 나누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수학 선생님이니까 나눠보면 3.4등급입니다. 3.4 평균. 자, 그럼 이 친구의 평균 등급은 3.4예요. 물론 단위수랑 이런 걸 곱해야 되지만 그런 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근데 반대로 스토리를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똑같은 스토리인데 4, 5, 2, 3, 3 이렇게 받았다고 칠게요. 이것도 똑같이 3.4예요. 두 개의 차이를 보면 아래쪽은 수학하고 과학을 제가 좀 좋게 만든 겁니다. 자, 위에 학생하고 아래 학생은 학생부 교과로는 같은 대학에 갈 거예요. 점수가 같으니까. 근데 학생부 종합에서는 이공계열이라 그러면 얘 과학 망했잖아요. 그죠? 아래 있는 학생이 훨씬 좋은 대학을 갈 겁니다. 이런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자, 그래서 교과 전형은 등급만 본다. 그죠? 대신에 학교마다 수준 차이가 좀 있을 거고 시골에 있는 학교는 학원 9명 다니면 그 9명이 전교 1등에서 9등까지래요.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떨어지니까 수능 최저 등급도 보겠다. 이것도 맞춰와라. 이런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 이제 사실 우리 고1들은 고교학점제의 영향권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입시는 고교학점제가 아니지만 고교학점제는 시행이 된 학년. 그래서 학생부 교과에서도 인서울권에서는 학생부 전체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류 제출. 그럼 종합전형 비스무리하게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신 등급 90%, 여기 10%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를 잘하는지 과학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중하위권은 국영수 제외 과목이 더욱 유효하다고 적어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중하위권 아이들은 잘 들으세요. 영수 점수 올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영수 점수 올리기가. 그러면 이쪽을 올리라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해서 영수가 3등급이면 인서울이라 그랬죠. 근데 얘가 4라고 할게요. 이쪽 4. 이렇게. 이거랑 여기가 4등급이고 이게 3인 거. 이거랑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대학을 더 잘 갈 확률이 높습니다. 타 과목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유는 1학년 때는 국영수 사과지만요. 지금 이제 선택 과목 얘기도 할 텐데 2학년 때는 예를 들어 이공계면 국영수수 과과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좀 늘어나죠. 통생고 같은 경우는 과학 하나 더 생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쪽이 전공 과목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사회과학 굉장히 중요해요. 제 제자 중에 고등학교 3학년인데 좀 아쉬운 경우인데 제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5등급에서 3등급까지 올렸어요. 얘네를. 대단하죠. 5등급이면 지방대인데 3등급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안심하고 있었더니 이 친구 나중에 이제 입시 컨설팅을 하는데 여기가 정말 6, 7, 8이래요. 이공계인데 과학을 선택했는데 6, 7, 8이더라고요.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죠.
그래서 대학을 학생부로 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수시로.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약수령 논술하고 정시 준비하자 그랬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사회과학을 잘해야 된다. 알겠죠? 사회과학을 잘해야 된다. 국어랑. 그게 좀 경쟁력이 있다. 훨씬. 자, 학생부 종합에 대한 얘기.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는 제가 3월 달에 설명회를 했죠.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하이탑 에듀를 치시면 유튜브에 그럼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들이 쭉. 그래서 자세한 건 거기서 참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 1시간 20분 정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고1들한테 지금 딱 필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고1들한테 지금 딱 필요한 얘기는 점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종합전형에 동아리, 진로 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비교과라 그러거든요. 대표적으로. 교과는 등급과 세특이죠. 그죠? 예를 들어 교과가 5만 원짜리라면 5만 원의 가치가 있다면 얘는 10원밖에 안 됩니다. 10원짜리에 자꾸 목매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간호대 갈 거니까 동아리를 갖다가 간호랑 비스무리한 어떤 동아리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활동들을 만들어내고 내가 어떤 걸 열심히 했다. 별로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쪽에 힘쓰느니 이게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걸 너무 힘쓰지 말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일단 종합전형 얘기를 하고 종합전형과 맞물려서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빠르게 잡았거든요. 최대한. 그래서 어떤 선택 과목을 해야 될지 좀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설명회를 듣고도 좀 고민이 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선택 과목 선택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어디에 중요하냐? 수시에 중요하죠. 그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에 중요합니다. 근데 1학년들은 학생부 교과 위주로 할 거예요라고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고3들은요. 고3들. 고2에서 고3 넘어갈 때 예를 들면 확통을 선택할 것이냐, 미적분을 선택할 것이냐, 이공계생들. 이공계는 미적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걸 해야 되죠, 미적분. 근데 여고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선택하는 아이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40명 뭐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계산을 때려봐도 나는 5등급, 4등급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2점대 등급을 받아왔어요. 그럼 미적이 다 말아먹을 거잖아요, 3학년 때. 그래서 확통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통은 좀 비교적 수월하게 등급을 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는 순간 종합전형에서 조금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교과 전형 위주로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과목이 있어요.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과목을 좀 이제 쉽게 선정을 하려면 점수를 잘 딸 수 없는 과목이 뭔지 알면 돼요. 점수를 잘 딸 수 없는 과목 다 뻔하죠. 물리원. 그죠? 물리 같은 거 점수 따기 어렵거든요. 최상위권 애들이 많이 하니까. 정치. 이런 것도 점수 따기 좀 어렵죠. 선택 적게 하는 건 하여간 등급 따기 어려워요. 선택이 적어지면 퍼센트 비율이 적어지게 되잖아요. 만약에 50명 선택한다 그러면 1등급이 4%니까 2명밖에 안 돼요. 5명이 2등급이고 그 밑으로는 다 3등급 이하가 되죠. 그래서 인원수가 적으면은 꺼려지게 되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 이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과목은 요거는 이제 교과 전형 얘기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교과 전형은 등급의 평균을 가지고 간다 그랬으니까. 근데 점수를 잘 딸 수 없더라도 없다. 점수를 잘 딸 수 없더라도 물리원 만약에 내가 물리학과를 갈 거예요. 물리학과. 근데 물리원을 선택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마이너스입니다. 얘 봐라. 점수 잘 딸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해서 2.5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평균 20대 1이고 심각할 경우엔 60대 1 이렇게 됩니다. 20명 중에 한 명이 뽑히는데 그 20명 다 2.5등급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2.5등급 가져온 애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그럼 시나리오, 스토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물리를 선택하고 2.5등급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지금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추천하는 건. 왜냐하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만 노리겠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교과 전형만 노리겠다. 근데 서울권에서 인서울에서 10%밖에 선발 안 한다 그랬으니까 선생님 저는 대부분 다 학종을 할 거거든요. 학종을 원한다 그러면은 선택 과목은 자기 전공 과목과 관련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전공 적합성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대학에 와서 이 친구가 우리 전공을 얼마나 잘 공부할 수 있는 친구냐. 예를 들어 의대를 갈 건데 세계사랑 한국지리, 정치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의대 공부를 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생명, 화학 이런 거에 기본이 없는 거니까. 구구단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대 가려면 생명, 화학, 물리 이런 걸 좀 해갖고 가야 되죠. 고등학교 때. 이런 걸 전공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텐데 제가 하나 그냥 예로 따왔어요. 자, 2학년 때 이게 2학년 과목이거든요. 여기가 3학년 과목이고 2학년 때 택 3을 하라는 거예요. 택 3. 선택 과목 3개를 선택해라. 이 중에서 그죠? 그럼 내가 이공계에 예를 들어 이런 건 되게 티피컬해서 쉬워요. 간호학과 갈게요. 그러면은 생원, 그죠? 화원. 그럼 뭘 할까? 여기에는 이제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물원을 하든가, 그죠? 생리학도 있으니까 지구과학이 좀 멀죠. 이렇게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좀 애매해요. 학생이 만약 예를 들어 뭐 경영학과 하겠다. 그죠? 여기 경영하고 관련돼 있는 과목이 없잖아요. 그죠? 지학도 아니고, 그죠? 정법? 정법이 좀 그나마 좀 약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제가 볼 때 생윤하고 사회문화는 일반적이거든요. 이게 좀 점수 받기도 좋고 어디에나 다 찡겨요. 전공 적합성이. 그죠? 사회와 문화를 알아가는 거 경영에 관련이 있을 거고 생활과 윤리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요거에다가 정법 이렇게 선택하면 좋겠죠.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의대를 갈 거예요. 의대를 가면 당연히 과학을 해야 된다. 세 개,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원, 화원하고 여기는 없지만 윤리와 사상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이제 윤리 쪽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의대 쪽에서. 어떤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심리, 윤리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지금 문이과 공통 과목이 그러니까 공통이고요. 문이과 공통,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이과가 없어요. 통합 과정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을. 그럼 전공에 맞거나 자기한테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하는 건데, 이제 애매한 경우, 전자공학, 건축공학 이런 거. 보면 물리는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전자공학이면 화원도, 전자공학 말고, 기계공학으로 할게요. 기계공학이면 화학하고 별 없잖아요. 생명과학도 그렇고. 그치. 그럼 물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을 선택하기 좀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공계생들은 과학을 세 개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는 대학에 가서 자기가 과학을 주로 배우게 될 거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식이 많은 게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과생들은 과학 3개, 문과생들은 사회 3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선택 과목 선택을 또 다른 곳도 봐볼게요. 또 다른 학교인데 학교마다 달라요. 여기는 택 5예요, 택 5. 2학년 때. 그죠? 보시면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아까보다 과목이 좀 늘어나 있죠. 그럼 만약에 뭐 이공계생이면 과학을 4개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 택 1을 하게 될 테니까. 그죠? 이공계라면 기하를 당연히 해야 되죠. 수학도 이제 수1, 수2,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학 상하, 이거는 이제 공통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같이 하는 거고, 여기서 선택하는 게 기하, 확통, 미적이 있어요. 자, 다 선택하는 게 이공계생한테는 유리합니다. 다 선택하게 만들어 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확통이냐 미적이냐 골라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이런 좀 문과에 있잖아요. 문과에 있지만 확통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아랑 관련돼 있는 건축학과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5개를 선정하게 되고 이 5개를 갖다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점수만 잘 따는 쪽으로는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전공하고 관련 있는 걸 선택하는 자체가 유리해진다. 근데 했는데 7, 8등급 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할 게 없어요. 학생부로는. 자, 서울대에서 나온 거고요.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경희대 추천 과목 뭐 다 있어요. 학교 들어가 보시면. 자,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료는 다 드릴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 통계학과다 그럼 이거는 꼭 해라 이런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꼭 하라는 얘기예요. 공과대학에서는 대부분 기하, 여기는 기하를 하라고 나와 있고, 그죠? 전기전자 정보공학부 이런 데는 기하가 크게 필요 없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고, 그죠?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문과 계열이 조금 애매한데, 여기 문과 계열입니다. 여기가 아니네요. 경영학과, 인문대학, 그죠? 좀 애매하죠. 여기 핵심 권장 과목이 다 없죠, 이렇게. 네. 좀 인문대학 쪽이나 경영학과 아니면은 뭐 사회, 문과 쪽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핵심적이진 않지만 심리학과다 그러면 당연히 윤리와 사상은 들어야 돼요.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는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직 진로가 미정인 거예요. 이런 학생들 많거든요, 지금. 선생님, 저 아직 진로를 못 정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저 건축공학과 갈 거예요. 그럼 되게 간단해지거든요. 해야 될 것들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선택 과목 선정하면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과와 문과 성향을 골라야 됩니다. 일단 이거 정도는 좀 정해야 돼요. 내가 공대 쪽으로 갈지 아니면 뭐 경영학과 이런 쪽으로 갈지. 그죠? 요번에 선택 과목을 선정하기 전에 애매하게 점수 잘 딴다고 해서 생활과 윤리, 그다음에 한국지리 뭐 이런 거 하나 해놓고 그다음에 뭐 생명과학, 생명원 뭐 이런 거 하나 해놓고 이게 스토리가 되게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고르시고 문과 쪽에서는 사회 세계 만약에 못 고르겠으면 자기가 진로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과 쪽은 과학 세계를 하세요. 그리고 대부분 이과 쪽에 공대 쪽에는 물리는 무조건 끼고 화학, 생명이 끼든가 뭐 지구과학이든가 이런 식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과 계열에서 물리가 영 자신이 없다. 그럼 물리 관련된 학과는 학종으로 좋은 대학을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위권들은 물리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중위권이고 예를 들어 가천대 정도를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굳이 물리를 꼭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점수를 잘 따는 게 우선이니까. 등급이 너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공계는 과학 3개, 문과는 사회 3개를 하시고 만약에 못 고르겠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저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선택 과목의 선택은 선택 자체가 중요하다. 그죠?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건 교과에는 유리하지만 종합에서는 아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전공 희망과 관련된 과목은 반드시 선택하고 또 잘해야 합니다. 자,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이 이과잖아요.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다면 정답은 오케이예요. 괜찮다는 거죠. 지리교육과를 원하는 학생, 이거 문과잖아요. 지구과학을 선택한다면 역시 오케이입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약간 당연하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번 선택 과목을 잘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특과 비교과 구성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관심사와 역량 해서 역량에다가 빨간색을 칠해놨어요. 대부분 관심사는 보이는데 역량이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세특에서.
얘는 1학기 이번에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 끝나면 요 세특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이슈가 뭐 수정하려면 수정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이런 정도만 이 괜찮은 세특들을 뽑아 놓은 거거든요. 자, 영어 독해와 작문을 보시면 영어 독해와 작문이잖아요. 영어로 작문한 거예요. 텔로미어 설명문을 갖다가 작문을 했다. 그죠? 텔로미어는 노화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텔로머레이즈를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럼 여기에서 좀 이거를 잘 읽어보시면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잘 읽어보시면 이 친구가 뭔가 생명과 관련된 생명과학 혹은 의대랑 관련된 뭔가를 한 거는 맞죠.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런 진로구나. 그죠. 근데 이 친구의 영어 독해와 작문의 역량이 어떤가가 드러나 있는지를 자세히 봐야 돼요. 자, 보면은 작문 활동 도서를 선정하기 어려운 친구를 도와. 친구를 도왔다는 게 있어요. 친구를 도와. 그죠? 이것도 역량이죠. 친구를 좀 도와준 거. 그러면 뭔가 봉사하고 이런 간호학, 의학 이런 데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도우는 마음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영어 논술문으로 작성함 그랬는데 여기에 만약에 영어 독서 논술문을 굉장히 뭐 잘했다든가 잘했다라는 어떤 다른 표현이 있다면 그러면 아, 이 친구 영어 영작을 굉장히 잘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죠? 그러면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이니까 아, 이 능력이 뛰어나겠다. 그러면 영어 작문이 뛰어난 게 도움이 되는 영어 작문 능력이 뛰어난 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진로에서 경영학과라든가 좀 플러스 알파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역량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7월에 to be continue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얘기하기엔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논술 얘기. 자, 논술은 고등학교 1학년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죠? 지금은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내신 점수를 올려주시면 돼요. 자, 수능 얘기. 수능 얘기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오늘 고3들도 제가 2명이랑 이제 저 신규 상담을 했는데 이 수능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제한되는 게 많아요. 수능 최저나 아니면은 뭐 논술 쪽으로 3학년 때는 갈 수가 있는데 꼭 중요한 거는 제가 적어 놓은 대로입니다. 전 정말 입시 많이 해봤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점수를 올리라는 거예요. 제가 수학학원에서 수학 점수 올리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수학은 심화 공부 자체를 하면은 어쨌든 수능 공부가 된다고 보는데 이건 좀 따로 해야 됩니다. 수능 공부를. 특히 국어는 그래요. 그래서 국어 수능 공부를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고2 말 1등급을 받고 있다면 그죠? 국어랑 영어를 그러면 훨씬 입시가 수월해집니다. 최저를 맞추든 뭐 논술을 준비하든 정시를 준비하든 할 게 많아져요. 그렇지 않고 이게 4, 5등급 선생님 저 졸았어요. 잤어요. 저 신경 안 써요. 전 내신으로 학교 갈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내신으로 가게 돼요.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하이탑의 고1들은 반드시 수능 공부를 국어랑 영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같이 챙기세요. 하지만 지금 드릴 말씀은 또 아니에요. 짬 날 때 챙기시고 지금은 기말고사를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좁혀보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스텝 1, 스텝 2 적어놨잖아요. 입시는. 이 중에서 난 이것만 할 거야. 이렇게 가지 마세요. 그렇게 안 돼요. 자, 학생부를 먼저 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학생부를 준비를 해보고 만약에 결과가 좀 안 좋거나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겠다 싶으면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돼요. 혹은 내가 원하는 대학이 어떤 최저 등급이나 이런 걸 본다면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되겠죠. 단 여기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국어랑 영어 공부는 좀 하셔라, 수능 공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에 안 나와서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장시간 집중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여기는 정말 집중을 좀만 더 해주세요. 제가 오늘 3가지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입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중요하다. 그죠? 두 번째는 그래서 입시가 중요하니까 이제 결의를 가져라. 그죠? 한번 잘해보겠다는 마음.
세 번째가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이. 그래서 지금 얘기할 게 이 방법적인 얘기예요. 지금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와 등급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내신 점수를 올릴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게 실패입니다. 요게. 나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좀 하다 보면 잘 안 되죠. 아, 다음에 열심히 하지 이렇게 되죠. 이게 입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느끼질 못해서 그래요. 그냥 해맑은 거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요. 또 비슷한 결과가 되고, 아예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좌절하고 또 약간 이제 그냥 멍 때리고 또 살던 대로 살다 보면 이거를 크게는 5바퀴, 학기로 나누면 시험으로 치면은 10번, 그 중에 9번 남았다 그랬죠. 반복하면 졸업이에요. 이 9번의 사이클이 도는 동안에 발전이 이루어지면 지금 5등급이어도 얼마나 많이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첫 번째, 그죠? 원인 분석을 해야 되죠. 당연한 얘기지만, 원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못 해요. 내가 시험 끝나고 내가 왜 이 점수가 나왔지 하고 한번 살펴본 적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시험 끝나고, 아, 드디어 끝났구나. 아, 너무 힘들었다. 이러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못했으면, 아, 그거 왜 그랬지? 왜 실수했지? 그러고 좀 좌절하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제가 조금 이따가 체크리스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분석된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준비. 그러면 결과가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럼 자신감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갑니다. 그래서 지금 고3 중에 처음부터 잘했던 친구도 있지만 하이탑반 아이들, 하이탑반이 제일 잘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4등급에서 출발한 애들이 있어요. 5등급은 없나요? 5등급은 없어요, 아직. 5등급에서 챌린지 1까지는 올라가 있어요. 아까 말한 친구도 그렇고 3등급이면 되게 잘한 거거든요. 3등급, 2등급 왔다 갔다 미적분해서. 그죠? 자, 그래서 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거까지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성남여고란다. 요 학생이 이제 사례인데요.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잘했는데, 그죠? 내신 시험이 뜻같지 않은 거죠. 자기는 1, 2등급만 보고 있었는데 4등급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실망하고, 그죠? 좌절하고. 그 다음에 딛고 일어서는 단계가 없잖아요. 좌절까지는 할 수 있죠. 우울하고. 그죠?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좌절이 아니라 저랑 이제 챌린지를 하고 제가 이제 어떤 컨설팅도 좀 해주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나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3인데요. 인류대를 향해 정진하고 있다. 이 친구는 정시를 치르기로 했어요. 정시를 치르기로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신을 갖다 못 봐서 정시를 치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는 데에 내신보다는 정시가 유리하겠다 생각해서 하고 있고 자신감도 많이 회복해 있어요. 자, 이 친구도 꽤나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 근데 너무 못 본 거예요. 성일고였거든요. 성일고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못 봤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때 4등급이었거든요. 4등급 거의 한 중간 정도? 한 30%한 거죠, 학교에서. 어머니나 학생의 기준에서 못 봤을 수 있겠지만, 뭐, 전교 이제 100% 중에서 30%면 그래도 나름 상위권에 있고 해서 치고 올라가면 될 텐데, 근데 그렇게 못하고 정말 좌절을 많이 하고 어머니도 꾸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 두 분 다 이제 멘붕이 됐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현재의 점수가 어떤 점수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확히 알려드렸죠. 그래서 열심히 역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다 그랬죠. 지금 제가 6개, 잘 보이라고 6개만 빼왔지만 학원의 데이터가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거든요. 수십 개 돼요. 그죠?
그래서 뭐 볼만한 데이터가 이게 이제 2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낸 거라서 요 중간에 이제 여름방학이 있었으니까 요거는 좀 무효시키더라도 여름방학 때를 거치더라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죠? 55에서 86 그죠? 73, 84, 100 잘했죠. 45, 48, 78 잘했죠. 55, 69, 95.1 완전 성공했죠. 그죠? 여기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애들 제가 기말고사 성적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조금만 올라도 잘한 건데 이 친구 굉장히 잘했죠. 이렇게 선순환이 됩니다. 자신감을 얻게 되면. 그래서 현재의 점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연연해 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과정이 바뀌어야, 과정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 어른들도 아시죠? 학생들도 다 봐서 알 거예요. 엄마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며칠 안 가고, 아빠 뭐 담배 끊는다 그랬는데 며칠 안 가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른도 못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 먹는 걸로. 이걸로는 어렵습니다. 마음 먹는 걸로는. 마음을 먹었을 때 과정을 딱 계획을 세우고 그걸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예시를 드렸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수학 쪽인데 체크리스트의 문제점 파악과 실행 계획은 명확하고 심플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너무 복잡하면 못해요. 자, 강의 2에 문제점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졸았다든가 집중을 안 했다든가 늦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적은 거는 이해는 잘 됐지만 숙제할 때 자꾸 까먹더라. 이상하게 수업 시간에 이해가 잘 됐는데 숙제를 하려고 그러면 까먹어요. 그죠? 그래서 실행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아, 그러면은 까먹을 만한 것들은 내가 필기를 해놓겠다. 방법이 이것만 있지는 않겠죠.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늘 강의 영상으로 계속 찍어주시면 안 돼요. 저 다시 보면서 할게요. 요새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저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한번 들으면은 뭐 까먹었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맨 필기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여기에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실행계획 자기가. 자기 문제점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짜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자, 숙제. 숙제 내가 혹시 전날 벼락치기를 했나? 혹시 비교해 볼 만한 대상이 없으면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너 숙제 언제 하니? 몇 시간 하니? 그죠? 이런 게 과정인 거거든요. 그럼 나랑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뭐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럼 나 이렇게 한번 하자. 제가 모범적인 답안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숙제는 배운 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배운 그 저녁에 가자마자 하는 거. 안 까먹기 전에. 그리고 다음 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욕심을 좀 더 내자면 여기서 더 하는 거예요. 복습을. 그죠? 같은 문제를 만약에 틀린 걸 여러 번 이렇게 풀게 되면 점점 깊어지고 잘하게 됩니다. 질문, 미뤄두고 안 했다. 중학교 때 그런 경우들, 이거 습관이에요. 중학교 때 이렇게 하죠, 숙제. 학교 벽에다가 딱, 제가 중등반도 있으니까 많이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중학생들, 뭐 책상도 아니에요. 벽에다가 대고 막 푸는 거죠. 그러다 그냥 모르는 거 나오면 뭐 책 보면 다 이래요. 다 별, 별. 그 다음에 여기 풀이 과정 몇 개 없는데 3번. 또 별, 별, 별. 선생님만 죽어나는 거죠. 가서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별을. 이렇게 해왔던 거에서 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질문을 미뤄두고 안 했다, 그동안에. 그러면 내가 답안지도 안 봤었다. 중학교 때 답안지 뺏은 학원들도 많죠. 그럼 내가 답안지를 보는 힘이 없을 수 있거든요. 답안지 이용해야 돼요. 모르면 내가 어디든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다도 이용해야 되고, 백기라는 게 아니고. 그럼 모르면은 뭐 어떻게든 알아내서, 알겠다, 알겠다 해서 모르는 것들이 이제 모이면, 그걸 가지고 내가 클리닉실에 좀 30분 일찍 가서 물어볼지, 아니면은 뭐 우리 카톡 채널 있잖아요. 질문톡. 그래서 질문 채널에다 물어볼지, 아니면 뭐 친구한테 물어볼지, 아니면 우리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상의를 좀 해볼지, 제 질문 언제 받아주실래요? 방법은 저마다 원하는 스타일로 나올 수 있어요. 학원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습 계획, 복습을 안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럼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야겠다. 그죠? 심화학습 계획 역시 안 했었어요. 심화 문제 풀어야 된다던데 무슨 문제집을 풀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죠. 그럼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이 물어보고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체가 자기 주도 학습인 거예요. 친구한테 물어보고 친구 걸 조사해보고. 그죠? 저도 학원 운영하면서 제가 마케팅을 하나 하려 그러면 다른 학원들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거든요. 그런 게 당연한 거잖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찾아보고 물어보고 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거 괜찮죠? 명확한 분석 및 실행. 그래서 제가 요거를 내일 우리 실장님이 내일 카톡방에 다 줄 거니까 여기 찾아보시고 자기 나름의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 계획을 짜세요. 그리고 앞으로 7주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대다수는 결과가 좋아질 거고요. 결과가 좋아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또 좋아질 겁니다. 자, QA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 글이 재밌어요. 우리 고3들은 좀 심각하거든요. 이런 거 하면. 자, 1학기 시험 망했으면 인서울 불가인가요? 자, 얼마나 망했느냐에 따라 다르던 게 아니고 인서울 가능합니다. 무조건. 학생부 교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막 7등급, 8등급 받은 상황이면. 근데 그 정도는 아니겠죠. 인서울 가능합니다. 방법들이 많다 그랬죠. 학생부 종합도 있고요. 논술도 있고 정시도 있고 그래요.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바꿔서 설명을 할게요. 이 친구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첫 시험 5등급 맞아도 갱생 가능한가요? 제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갱생 가능합니다.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5학기가 있는데 등급 시나리오 좋죠. 5, 4, 3, 2, 1 그죠? 뭔가 신호 같기도 하고 5, 4, 3, 2, 1 멋있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대학 입학사정관이면 이 사람 중앙대에 안 뽑을 건가요? 학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앙대는 평균 등급이 1.7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남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5 정도면 들어갈 수 있다고 볼게요. 스토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1등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1.5보다 좀 낫죠. 훨씬 좋죠. 1.5보다. 좀 극단적으로 적어서 그렇지만 애매하긴 해요.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 그죠? 이건 100% 붙죠. 이거 안 뽑을 건가요, 여러분은? 그죠? 물론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그 스토리들은 중요해요. 전공 과목을 뭘 선택했느냐 등등에. 근데 그냥 심플하게 봐서 괜찮죠. 그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떨어지는 거죠. 평균 등급은 한 2점대 초반 정도 2점대 중반 정도 나올 것 같지만 2점 초반 정도 나오겠네요. 2점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갱생도 가능하고 인서울도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이 설명회를 하기 전에 제가 컨설턴트들하고 그래도 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능하냐? 가능하대요. 뭐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가능하고요. 요걸 정말로 가능한지를 알려면 이제 점수를 올려가세요. 점수를 올리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첫 5등급 맞아도 갱생 가능한가요? 가능한데 중간에 단서가 있는 거예요. 점수를 올렸을 때. 그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런 체크리스트들을 통해서 점수를 좀 올리는 과정을 만들어 가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 설명회가 거의 끝났는데 들으니까 좀 그래도 느낌이 오시죠? 내가,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오죠? 시작이고 하나씩 바꿔가세요. 그래서 정말 몰두하고 우리 강백호, 우리 슌 연습할 때 되게 기뻐했거든요. 공부도 나름 즐거워요. 하다 보면. 보람 있고. 게임에서 CS 먹어서 무한의 대검 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지 내가 몸을 움직이니까 더 힘든 거지. 내 몸을 움직이니까 손가락이 아니라. 근데 굉장히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즐겁습니다.
그죠? 제가 좋아하는 불꽃 남자 정대만. 이젠 내게 링밖에 보이지 않아. 내겐 기말고사밖에 보이지 않아. 너무 확대하면 잘 못해요. 딱 기말고사만 보고 가세요. 기말고사만 보고 내가 어떤 과목들을 아까 말했던 체크리스트를 전 과목을 다 해보는 거죠. 자, 좌절과 실망, 질책과 분노보다는 현재를 인정하고 다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시작 단계고요. 고등학생들이 다 큰 것 같아도 현장에서 보면 초등학생만도 못한 부분도 많아요. 큰 시련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묻기보다는 짐을 함께 나누어 가고 손을 잡고 이끌어 준다면 당연히 공부라는 시련을 이겨내고 대입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함께 할 거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얘기가 아마 잘 듣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성인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생들 꼭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간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이 영상도 녹화해서 다시 올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찾아서 보세요.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